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파트의 뇌세포들이 터치되면서 서로 간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서가 달랐던 좀 멀리 위치하고 있던 뇌세포 간의 소통의 길이 트이는 근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이애니송 그림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미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우리의 뇌와 연관지어 창의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뇌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 뇌 관심이 많아져서 나름 뇌 관련 강의나 강연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미술 창의성을 그림책과 뇌와 연관지어 강의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되었든 이제 제 영상을 클릭하셨으니 축하합니다. 이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미술과 뇌의 창의력의 작동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시작으로요, 3덩이로 나눠서 총 3부로 제작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날이에요. 흥분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제 영상에 영어 자막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네이티브 같은 실력은 아니지만 제 영어 공부 리마인드 겸 이렇게라도 해서 일상의 영어를 꾸역꾸역 밀어 넣어야 유지가 되거나 실력이 늘 것 같아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만큼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영어 번역이 쉽지 않겠구나를 느꼈는데요. 그래도 해보려고 했더니 진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주제가 이러한 만큼 우리나라 말로도 원고 작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영어 번역이라뇨. 그리고 개인 방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원고 준비 없이 입담으로 방송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요. 원고 준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천재도 아니고요. 글쓰기 노력 없인 방송이 안 돼요. 여튼 우리나라 말로 글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자연스럽게 영어 번역이라고요? 한마디로 헉인 거죠. 헉. 그리하여 번역은 이번엔 손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을 때 골라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거는 욕심은 있어서 언젠가 이 강의에 영어 자막을 넣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통으로 영어 방송을 해서 업로드하고 싶다요. 진심이고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좀 더 노력해서 의식을 확장하여 소통하면 좋잖아요. 외국인들 딱 기다리세요. 언제 이 강의 영문이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 제게 영어 번역에 도움을 주실 실력자가 계시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 볼게요. 거리 두기 단계가 낮아졌을 때 용인 동백에 있는 중일초등학교에서 미술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투명 칸막이에 장난 금지, 짝꿍도 없이 홀로 앉아있는 아이들을 직접 보니까 한참 뛰어놀고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해야 할 나이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코로나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소중한 일상을 많이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 교육도 문제지만요. 자연스러운 교우 관계, 공감대 형성, 사회화에 적절한 자극을 아이들이 놓치고 자라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뇌 발달에 중요한 자극의 시기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태가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지만 그래도 백신들이 빠르게 개발되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허나 부작용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또 불안하죠. 이쪽 관련 강연을 들어보니까 원래 백신이 시장에 나오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5에서 10여 년이 적잖은 세월이 걸리며 또한 지금까지 백신으로 박멸된 전염병은 놀랍게도 전염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나 홍역 등등의 전염병은 인간의 백신으로 소멸된 게 아니라 전염성 자체가 환경에 의해 자연적으로 약해진 거나 도태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염력이 예전만 못하게 약해졌을 뿐 많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박멸되지 않고 지구가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데 첨단의학이 어쩌고 해도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건가 봅니다. 그죠? 여튼 이런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코로나 백신 불안하죠. 약의 효능도 효능이지만 임상실험도 제대로 된 기간을 거칠 수 없을 만큼 개발 시일이 짧아도 너무 짧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방도가 없으니 믿어야 하는데 여튼 맞는 순간 셀프 임상실험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치명적인 부작용은 물론 자잘한 부작용도 없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 빠른 시일 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Anyway, 어쨌든 우리 아이들 미술 수업 이야기를 하려다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요즘 초등학교 미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즘 초등학교를 들여다봐도 미술 수업이 많이 간소해졌죠. 코로나 단계가 낮았을 땐 초등학교 경우엔 주 3일 등교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등교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미술 수업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거나 수업이 있더라도 물감 같은 공간 차지도 많고 화장실 등등 물뜨고 세척이 필요한 접촉을 유발하는 채색 도구는 더더욱 사용하기 힘들어졌고요. 스케치북조차 투명 칸막이에 부딪혀 사용하기 힘들고 말이죠. 또 외부 전문 강사님들 수업은 아예 전멸하다시피 했는데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거리 단계가 줄어든 어느 날 동백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바짝 강의를 하고 왔어요. 이때 4학년 전체 수업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에 맞게 책상 크기에 버겁지 않도록 도화지 크기는 A4, 채색 도구는 간단한 색연필과 사인펜 정도로 제한하고 말이죠. 이거 슬프다. 여튼 강의 장소는 큰 강당이 아닌 코로나 상황에 맞춰 총 7반 각 반별로 들어가서 2교시씩 총 5일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강의 내용은 그동안 제 미술 수업에서 읽었던 그림책을 선별하여 그림책 미술 강의를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미술 수업이면 미술 수업이지 그림책 미술은 뭐야? 하고 생소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그림책 미술은 말 그대로 그림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감상이나 생각을 그리는 미술 수업인데요. 독서 그림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저는 미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저나 제게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미술 수업 방식이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4학년 전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미술을 한 번쯤 배워본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그래도 요즘에는 그림책 또는 스토리 미술이라고 간판 내건 미술 학원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냥 간판뿐인 건가요? 제가 이러한 간판 내걸고 운영하는 학원 경험이 없어서 수업 방식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이죠. 여튼 비슷하게라도 경험해본 아이들이 없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여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미술학원에서도 미술 시간엔 그림책을 볼 일도 토론도 없이 그래도 뭔가 있다면 주제 정도 한 문장 조금 쓰고 그 정도에서 스케치 예쁘게 채색 예쁘게 그렸던 이야기만 오고 갑들했죠. 물론 그림 그리기에 있어서 미술 기법과 표현 방법을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술을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하여 저는 여기서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미술을 제대로 배우려면 미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도 반드시 길러야 한다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림책 미술을 이야기하려 하지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뇌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틈나는 대로 뇌과학 다큐나 강연도 많이 듣는 편인데요. 하여 그림책 미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뇌 이야기도 살짝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의 뇌는 뇌세포 숫자보다 뇌세포 간의 연결, 즉 회로 역할을 하는 시냅스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었느냐가 뇌 발달의 키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뇌세포 양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양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로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수많은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뉴런의 회로가 되는 시냅스에 대해서도 짚어보자는 겁니다. 뇌세포 뉴런이죠. 살아가면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길을 트는 회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 시냅스입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의 연결이 얼마나 빼곡히 연결되었느냐가 뇌 발달에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 뇌세포 간 서로 먼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뇌세포, 즉
뉴런들 간의 시냅스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전체적인 뇌 활성화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즉, 가까운 자리의 뉴런 간의 고만고만한 연결보다는 먼 거리의 뉴런들 간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이 트일 때 뇌 활성 파장이 크고 창의성이 작동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하여 이러한 연결을 돕기 위해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러한 뇌 상태를 인지하고 적절히 자극, 개발시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한 그 애매한 느낌을 뭉뚱거려서 예술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지 말고요. 잘 나온 그림은 비단 그림 실력뿐 아니라 작가의 생각과 철학이 창의적으로 설득력 있게 녹아 있습니다. 하여 여기서 창의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방향성 있는 생각과 실행을 함으로써 역으로 꽤 괜찮은 감의 영감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감 잡고 싶으시죠? 제가 뇌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술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계기가 있어 뇌에 관심이 많아졌지만요. 하여 그림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그 감상과 스토리 연계성에 자신의 생각을 입히면서 그림을 그린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파트의 뇌 세포들이 터치되면서 서로 간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서가 달랐던 좀 멀리 위치하고 있던 뇌세포 간의 소통의 길이 트이는 근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미술을 온리 그리기만의 수업이 아닌 한 단계 더 나아가 진보된 접근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기에만 집중하여 그 부위 고만고만 이웃한 뉴런들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만 그걸 올인하는 것이 아닌 더 통합적인 생각과 토론 영역을 동시에 건드리면서 미술을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 또는 부모님들이 이런 식 수업에 더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낯섭니다. 이런 미술이 낯설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하면 돼요. 노력하고 적응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도 현재 100% 만족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노력해서 적응해 가고 있는걸요. 그리고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이 낯선 게 우리지 아이들한테는 낯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눈이 반짝반짝하면 빛났지 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림책 미술 훨씬 더 좋아합니다. 책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집중도 더 잘 되고요. 또 스토리나 토론에 에너지를 쏟은 만큼 그 결과물로 나오는 그림에 대한 자세나 태도도 남다른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내가 그림책을 읽고 어떻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나온 스토리인데 진짜 잘 그려야지 하는 마인드도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미술 기법이나 이론을 그냥 살짝 가르쳐줘도 그림책 미술을 안 할 때보다 더 집중하여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훨씬 많은데요. 그렇담 이왕 미술을 가르쳐도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 초등학교 아이들 그림책 미술 수업은 어땠는지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